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가 이제 국제관계 위기는 곧 기회다 대한민국 국제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3주간 저희가 진행을 했고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트럼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통령제가 생긴 일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 같은 대통령 이런 별명도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 문제를 다뤄볼 텐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용준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수님은 국제법 전공이시고 네. 하 교수님은 정치외교학 전공이신데 국제법적 관점 그리고 정치외교학적 관점에서 트럼프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정의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뭐 누가 저부터? 예, 그러시죠. 네, 저는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변화한 미국의 위상을 대변하는 굉장히 상징적 존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9.11 이후에 미국이 추구했던 것은 이 규범 질서의 변화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후 질서가 미국의 패권 위주로 움직였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도 그 국제 관계를 기저에 깔린 그 어떤 원리는 그 유럽의 전통적인 그 국제법 원리가 적용됐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바꿔보고자 생각했던 게 부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역대 행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워런 테러 테러의 전쟁이 네.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이 전후에 생각하던 그런 미국에서 이제는 이 동네의 그 좌장 정도로 그 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네. 그거의 끝판왕으로서 지금 트럼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교수님은 트럼프 행정부 위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지금 하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미국 네. 역사상 가장 공공성을 배제한 정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첨가한다면은 좀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트럼프라는 사람 개인의 어떤 성향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네. 부동산 업자잖아요. 네. 그 지금 79세인데 그 저 80된 할아버지 사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of the rich, by the rich, for the rich 중에서 rich라는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개인의 축제의 문제가 아닐까. 아마 네. 앞으로 말씀 나누는 여러 러시아의 관계들도 그렇고 그 트럼프의 그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아젠다가 부동산 아젠다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소위 마가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맥업. 네. 예,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캠페인 슬로건이기도 했는데 정책별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좀 더 이념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기까지 좀 집중해서 이렇게 확대시킨다면은 저희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들이 부시 이후에 다시 한번 거기 핵심 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메가 세력들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컴포넌트 구성을 하나로 뭉치는 게 지금 근본주의 기독교 같고요. 메가라는 게 결국은 네. 지금 미국이 예전처럼 위대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다시 결국은 부활하겠다. 다시 이렇게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좀 트럼프가 당선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나 이렇게 요즘도 가끔 어떤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이게 사람이 위대하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치인의 결핍과 유권자의 결핍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게 됐을 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 같고요. 제가 미국을 간 거는 지금 뭐 저기 코로나 전인데 그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히스패닉의 문화적 비중이 커졌어요. 그건 제가 절대 뭐 인종적인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미국 주류 백인들, 그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골에선 레드넥들이죠.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실감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한 번에 결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예요. 그런 점들이 또 이런 메가라고 하는 그런 뭐 트럼프의 캠페인을 만드는 요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단지 이제 지지층을 겨냥한 그 국내 정치적 아젠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그 관세 자체는 전후 미국의 기본적 입장하고 배치되거든요. 예. 게아트를 미국 주도로 만들 때 사실 제로 타리프를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생각하면은 이제 글로벌 GDP가 당시 그 게아트 출범할 때 보면 미국이 전 세계 그 GDP 60%, 근데 제조업의 한 50% 정도는 지금 제조업의 16%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관세는 때리는데 트럼프의 관점은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푸틴과의 어떤 지정학적 이해의 합치를 통해서 개인적 어떤 이득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여기다 때려놓는 격서식으로 예. 지금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4년 동안 챙길 거 챙기자 지금 이런 주의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 또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소위 2인자로 불리는 머스크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정말로 여기 보면 머스크의 입지가 견고하다고 느껴져요. 그냥 느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실제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머스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언론의 주목도 받고 트럼프가 늘 옆에 데리고 다니고 트럼프 옆에서 뭐 사진도 찍고 가족들하고도 함께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 고용인보다는 동업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업자는 뭐냐 하면은 제2주주 같아요. 그 DJP 연합처럼 아마 선거 자금을 좀 썼을 겁니다. 선거 자금 쓰고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 돈 절대 안 쓰거든요. 아, 그래요? 트럼프 돈 절대 안 씁니다. 저도 돈 있는 분들 아는데 설렁탕값도 제가 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고용인도 그런데 어떤 그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이 행정부 속에서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나가고 머스크는 자기 사업 이 사업에 과 연계된 지금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정책이나 법을 갖다가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 움직이는 지금 행정명령 엄청나게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머스크로 좀 교체하는 것이 어떤 그 언더 테이블 약속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다면 이제는 조금 국제 관계 문제로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제 광물까지도 뭐 내놓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더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문제도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크라이나는 뭐 트럼프가 한 달 내로 이제 뭐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예. 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투입금에 대한 회수 문제들. 이거 뭐 부동산 투자했을 때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많고 러우 전쟁에서는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들이 그거는 이제 유럽하고의 관계 문제들도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러시아하고 관련이 됐는데 예. 최근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우크라이나는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사우디가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환경 친화적 에너지보다는 화석 에너지를 계속 쓰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문제만 되면 되고 지금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 트럼프 쪽으로 이 빨대를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접고 빨리 가자로 지금 집중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기다 부동산 개발하겠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관점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외교 안보, 군사 안보적 전략은 뭔지 또 유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그거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절대가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구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네이토라고 하는 하나의
법적 또 제도적 측면으로 구현이 된 건데 지금까지 1945년에 네이토가 올 때는 이제 유럽인, 러시아 아웃, 네. 차이나 다운이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바뀌면서 예. 유럽 아웃, 러시아 인, 그다음에 죄송해요. 저머니 다운이었는데 차이나 다운으로 바뀐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더 이상 그 미국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유럽에서 네이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럽 그 미국의 이해에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문이 네. 미국 사회 지금 전반에 굉장히 확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전 구조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이제 종식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사실 유럽으로부터 벗어난다기보다는 영국과의 그 긴밀한 협조가 네. 이렇게 좀 지금 절단은 안 났지만 금이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네네. 같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 예. 사실 유럽하고 영국은 굉장히 유럽은 컨티넨트라고 하죠. 네, They are 그렇죠. 컨티넨트라고 하기 네.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김정은하고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아마 이 노벨 평화상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 교수님부터 먼저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두 양쪽 다 대화를 네.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을 생각할 게 1953년 이후에 북한의 모든 사실은 입장은 이 조선 그들 입장, 네. 그들 표현 조선반도 문제는 우리는 미국과 직접 대화한다. 남조선 그렇죠. 니네들은 빠져라. 맞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16년인가요? 그때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 많이 깨졌죠. 그래서 둘이 사실은 이해관계가 합쳐 있는데 문제는 이걸 다시 김정은을 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와 달리 이 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개런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당시에 2018년이네요. 2018년에 또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김정은이 냉정하게 그렇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깰 테니까 그 미국의 그 제재 중에 일부 생필품에 관한 제재만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할 생각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트럼프 얘기는 그 누구죠? 그 니어콘의 그 국방장관했던 그 사람이 못하게 해서 볼튼이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그게 굉장히 제 1기 때 자신의 패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우리가 2005년 9.19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북핵은 수교랑 마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뭐 이게 왜냐하면은 안보리 그 제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늘 풀었다 내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리적인 핵시설은 한번 이게 디스맨틀을 해버리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북한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비핵화는 수교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런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항상 질문하는데 미국이 핵 없는 북한을 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개입을 위한 명분을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아시아에 깡패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좀 못 믿겠습니다. 미국의 그 생각이 본질적인 생각들 정말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또 개방, 개혁 개방, 평화 이걸 정말 원하는지 그런 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고려 말에 원명 교체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원이 사실은 굉장히 그 세력이 축소되고 있어갖고 고려를 통제할 수 없었는데 그때 원이 쓴 전략이 뭐냐면은 이 디스인포메이션, 즉 정보 조작을 합니다. 우린 아직 너희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려 그 충 무슨 왕들 때 고려가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서 독립하겠다고 나와도 사실 원이 거기까지 사실 뭐 군사력도 그렇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당시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그러한 원의 그 정보 왜곡 전에 굉장히 동원이 돼갖고 이제 스피커 역할을 했죠. 이게 뭐냐하면은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패권 국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미국에 대한 이 데이터나 레퍼런스를 좀 다각화해 갖고 그 미국에 대한 좀 심층적 연구, 그러니까 미국을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국내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요한데 네. 미국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상업적 이해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는 게 어떤 정책을 섣불리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네. 우선은 정말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허심탄회 오픈 마인드 해갖고 전문가도 좋고 국민 전체도 좋은데 이 문제를 좀 한번 이렇게 정확한 그 정보를 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예전에 왜 김용구 교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저는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이 교수님이 이제 국제법 전문이시니까 네. 요즘 이제 관세 관련해서 FTA 한미 네네. FTA도 있지만 미국이 FTA를 많이 체결을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막 관세를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근데 일단은 네. 관세가 들어가면 보복 관세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겁니다. 과거로 회귀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기반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 네.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세계 질서의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가 전쟁을 해서 미국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미국 스스로 흔들려 버리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 그 FTA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약인데 당사국 간에 FTA는 다 양자 양자. 관계예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그 무력화 시켜도 어떻게 항의학을 이룰 수 없는 겁니까? 항의가 아니라 이쪽에서도 상대 측에서도 보복 관세를 해서 그렇게. 서로 상계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는 예. 이제 양쪽 다 손해인 거예요. 이제 막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 왜 법이 있겠습니까? 법의 진공 상태가 됐을 때는 정말 이게 무질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건데 저렇게 해버리면 양쪽 다 정말 이 내상이 커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 답답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세상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게 전후에 한 맞습니다. 번도 전후에 아니 한 번. 근데 트럼프의 그 당선을 보면요 예.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정치공학적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동원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의민주주의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혼란 속에서 트럼프라는 약간 정치적 괴물이 미국에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윤석열 속에 한국이 있어요. 저도 반성합니다. 네, 그 우리가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당시 그 대통령 후보가 기차에서 화장실 갔다 온 구두 딱 앞에 바로 올리고 올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보다는 네. 뭐 많은 아저씨들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심리. 결국은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그 왜 잘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수준 이상의 정치인을 갖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 윤석열을 통해서 잠깐 투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현타를 와갖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결국 저렇게 된 건데. 네. 이거 참 인지심리학적인 측면도 그렇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부터 반성해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 속에 뭐 이명박도 그렇잖아요. 네. 왜 이제 정말 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약간 신화적이고 왜곡된 정치적 어떤 존재의 피규어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좀 분석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뭐 제가 말씀드린 저는 뭐 노벨 평화상도 노리고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컨대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김정은과 직접
대화도 하고 연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점 한반도 문제나 남북 북미 간의 문제 또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문제에 있어 소외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예. 끊임없이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는 북한을 돌려서 너 나랑 얘기하자. 너 지금까지 나랑 살던 사람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조금만 좀 눈길을 다른데 주거나 그런 경우는 바로 미국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에는 분명히 어떤 류의 모종의 썸씽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양측 다 뭔가가 이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라도 이 이니시티브를 우리 쪽으로 돌려갖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이해에 따라서 그래도 갈 수 있도록 물론 뭐 미국과 협의가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 대륙 이게 결국은 이 북한이 중요한 게 뭐 군사 안보적인 평화 문제 플러스 이 우리나라 거대 자본 메인스트림 자본들이 결국 대륙 시장과 연계돼야 되는 지금 그거 아니면 우리 못 삽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거 좀 뭐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 교수님 답 맞습니다. 있으십니까? 답 없어. 저도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패싱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은 패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거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입장이 트럼프를 통해서든 김정은을 통해서든 어쨌든 전달이 돼야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우리 상황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네, 지금 네. 뭐 4년 예. 전, 5년 전에 우리의 입장이 지금도 똑같냐라는 것도 자문해 봐야 그럼요. 되는 거죠. 예.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이 문제가 바로 발등의 불인데 이걸 잘 해결해서 국제 관계를 잘 협력 관계 왜냐면 지금 국제 관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시고 미국 관련된 얘기 또 북한 관련된 얘기, 한미 관계, 트럼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트럼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답은 없고 해답은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위기는 곧 기회다. 대한민국 국제관계를 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시리즈 3주간 진행해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국제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폭넓은 경륜을 갖고 계신 두 분과 함께 깊이 있는 시간 나눠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하상원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과대학의 이용준 교수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두 분과 저 함께 시청자분들과 인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진지하게 또 고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연대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